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은 저희가 총 5가지의 구성 요소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상세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은 자본금 자체가 계정 과목이고요. 제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교재에 분류를 해뒀는데 이건 이제 자본, 주식 종류에 따라 좀 다른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본금 자체가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잉여금 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뒀고요. 자본조정 안에 있는 항목에 있는 계정 과목은 어떤 건지 제가 정리를 해뒀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혹은 이익결손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 기본적인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5가지의 구성 항목들이 있구나,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전산회계 2급에서 출제되는 출제 범위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구성 항목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하실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구성 항목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자본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얘기를 할 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있었죠. 거래 판료소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차변은 자산 내지 대변은 부채와 자본 내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을 하고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소유주 지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써있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채, 채권자 지분을 얘기를 하죠. 제가 언젠간 갚아야 되는 돈, 빌려온 돈을 얘기를 하고 자본은 소유주 지분. 자, 저희 회사에 주식을 사서 주주들의 그런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자본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는 내가 언젠간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부채를 뺀 게 어떤 게 되더라? 순자산이 되더라.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데 이게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은 5가지가 있었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총 5가지로 구분을 해봤죠. 이 중에 먼저 자본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자, 여기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식회사라고 하면 저희가 법인사업자를 얘기를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산회계는 개인사업자면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문제에 출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얘는 법인사업자니까 자본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론 문제에서 혹은 실기에서 분기에서 간혹가다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본금에 대한, 자본에 대한 구성 요소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가 몇 주를 발행을 했니, 몇 주를 발행했니에 액면금액을 곱할 건데,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주식이에요. 주식을 이제 종이로 발행한다고 치면 주식인데, 주식 앞에 나는 5,000원짜리야 라고 써 있습니다. 금액이 써 있어요. 나는 원래 5,000원짜리야. 자, 주식에 금액이 써 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액면가액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 나는 5,000원짜리야 라고 써 있는데, 자, 그 금액이 액면가액입니다. 우리가 총 이걸 몇 장을 발행할 거니? 10장을 발행할 거야. 그럼 우린 자본금이 얼마가 돼요? 네, 5만 원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자본 항목 중에 자본금으로 표시돼야 할 금액은 5만 원이더라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 포인트로 액면가액에 제가 별표를 해드릴게요. 왜 액면가액에 별표를 해드리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발행가액, 자, 이 부분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액면가액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본금으로 표시하는 항목은 내가 발행한 주식 수에 액면가액, 그 주식에 써있는 금액, 액면가액으로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 정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행가액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내가 실제로 받는 돈. 내가 액면에는 종이에는 5천 원이라고 써있지만 만 원에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기업의 가치가 높다면 5천 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내가 주식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걸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럼 만 원은 발행가액이 되는 거고요. 내가 5천 원짜리 주식이 액면가액이지만 3천 원의 주식을 팔아보겠다라고 해서 3천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3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본금을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분계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주식의 종류를 분류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를 할 건데요. 자, 이 두 개의 큰 구분, 주식을 구분하는 이 종류의 구분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면 주주가 구입을 하는 게 주식이에요. 저희는 주식을 회사 입장에서 팔고 그걸 구입한 사람이 주주라는 사람이 되는 건데, 주주는 과연 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건데,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배당을 받기 위함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배당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겠죠. 두 번째는 의결권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요. 되게 드라마의 주인공의 회사나 전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남자 주인공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요새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제 비서 얘기 나오는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주주총회 같은 걸 열어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주주총회를 열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아, 이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데요. 자,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통주는요, 일단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자, 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우선주인데, 자, 그럼 왜 우선주라는 얘기를 했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보통주와 우선주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요, 우선주 먼저 배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의 발행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총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액면가액이 어떤 거였죠, 여러분?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에 써져 있는 숫자, 얘는 5천 원짜리야 라고 써 있는 거. 자, 이게 액면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면가액 기준으로 저희가 액면이냐 할인이냐 할증이냐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5천 원이라고 써 있어서 5천 원에 주주한테 팔았다. 5천 원을 주식에 팔았다 라고 한다면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내가 실제로 받는 게 5천 원이 되겠죠. 이 발행가액이 같아지는 것을 저희는 액면 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깎았다. 나 할인해줘. 깎아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액면 가액보다 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할 건데 얼마에 판매를 팔 거냐면 거래를 3천 원에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액면가액 같은 경우 내가 5천 원짜리를 5천 원에 파는 게 액면 발행이었다면 5천 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3천 원에 팔게.
3,000원에 팔게 할인한 거죠. 액면가액 기준으로 할인한 것입니다. 자, 할인 발행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할증 발행은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아니야, 내가 7,000원에 발행을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비싸서 안 사겠네 이러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5,000원짜리 주식을 7,000원에 발행을 해도 이걸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자, 저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할증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액면가액 기준으로 더 비싸게 우리가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증 발행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의 발행 종류를 총 3가지로 분류를 해뒀고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분개가 쉬운 건 당연히 액면 발행일 거고요.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액면 발행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분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까요? 네, 시험 문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대부분에 나오고요.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할인이고 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은 어떤 거다? 액면 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에서 비싸게 팔았니?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니? 자, 이걸 기준으로 할인과 할증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차이와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액면 발행할 때입니다. 가장 쉬운 분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액면 1,000원짜리 주식을요. 1,000원짜리를 얼마? 10주를 우리가 액면 발행했어요. 액면 발행하고 내가 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거래입할 요소 볼까요? 거래입할 요소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고 자, 다음과 같이 거래입할 요소가 있을 때 내가 받은 건 어떤 거죠? 현금이죠. 나는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 현금에 대한 10,000원이에요. 얘 왜 10,000원인가요, 여러분? 액면 1,000원짜리를 우리가 1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주당 1,000원짜리 10주 발행했기 때문에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 이 계정 과목 어떤 거다?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얘는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하는 형태,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입할 요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액면 1,000원짜리 주식을 10주를 발행을 했네요. 액면 발행했고요. 대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받는 이런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저 그럼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10,000원이고 얘 왜 10,000원인가요? 우리가 1,000원짜리 주식을 1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되고 주식을 발행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 올 건데 자, 얘도 10,000원이죠. 왜 10,000원이에요? 얘도 1,000원짜리 주식에 액면가액이 1,000원인 거죠. 1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10,000원인 거고요.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이 증가되는 거래입할 요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할인 발행입니다. 내가 어떤 거 기준으로 할인하는 거죠? 액면가액 기준으로 할인하는 거예요. 자, 액면가액이 있고 발행가액 자, 깎아서 발행한 거죠. 깎아서. 액면가액이 5,000원이면 내가 3,000원 주고 거래를 이루어지는 자, 그런 게 할인 발행인데요. 자, 액면 1,000원짜리 주식 10주를 주당 얼마에 발행했냐? 내가 10주를 주당 8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어떻게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변 먼저 작성을 해봅시다. 자,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생겨요. 왜 대변에 생겨요? 얘는 자본이거든요. 자본은 증가하려면 원래 대변에 와야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 생기는데, 자, 얘는 우리가 주당 원래 액면가액이 얼마죠? 1,000원이에요. 얘를 1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금액이 자본금이 10,000원이라고 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8,000원이다. 왜 8,000원이에요? 나는 주당 지금 800원에 1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금 8,000원으로 분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8,000원, 대변에는 10,000원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죠. 차이가 얼마인가요? 2,000원에 대한 차이가 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이 어떤 거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어.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어 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차이나는 금액만큼 2,000원을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자본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 5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본 조정 항목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액면 1,000원짜리 주식 10주를 주당 얼마에 800원에 발행을 했고요.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본, 주식 발행할 때 자,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수수료가 보통 들어요. 신주 발행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신주 발행 수수료, 아니면 수수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수수료라고 생각을 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수료에 동그라미 쳐서 계정 과목을 만드셔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주식을 발행을 하는 상태고 발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수수료에 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수수료라는 부분이 더 발생하긴 했지만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대변에 뭐 생기죠? 자본금 생겨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 자본금을 만들어 줄게요. 자, 얘는 액면가액으로 해야 되니까 액면가액 1,000원짜리 10주 발행해서 얼마예요? 자본금 10,000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내가 실제로 통장으로 받은 돈, 주식 발행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죠. 얼마 받았나요? 내가 지금 액면가액이 1,000원이지만 얼마에 발행했어요? 800원에 발행을 했고요. 10주를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럼 얼마? 원래는 8,000원이죠. 8,000원인데 문제에서 내가 수수료 500원이 생겼는데 이거 차감하고 나머지만 들어왔어. 자, 500원 뺄게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7,500원이죠. 그럼 여러분들 차변에 보통 예금이 7,500원이라고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실제로 7,500원이고 대변의 주식, 자본금은 10,000원입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500원으로 우리가 분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차이점이 뭐예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들었니 안 들었니의 차이인데, 첫 번째 우리가 수수료를 안 들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0원이었죠. 근데 내가 수수료 500원이 들었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돼요? 2,500원이 돼요. 할인 발행을 할 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 어떻게 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업된다. 500원만큼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거, 내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들어간 수수료나 신주 발행비 같은 게 있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수수료 비용 아니에요. 수수료 비용의 계정 과목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포인트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 볼게요. 자, 어떨 때 할증 발행인가요?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가액이 더 클 때. 나는 5,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거 10,000원에 팔 거야 혹은 7,000원에 팔 거야. 액면가액 5,000원 기준으로 더 많이 저희가 발행가액이 클 경우에 할증 발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액면 1,000원짜리 주식 10주를 주당 1,200원에 발행해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주식을 발행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어떤 거 써야죠, 여러분? 자본금 쓰셔야죠. 자본금 먼저 써볼게요. 자, 얘는 액면가액 1,000원 기준으로 곱하기 10주에 대한 10,000원을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쓰시면 되고요. 실제로 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볼까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자, 얘는 1,200원에 10주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12,000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발행을 이제 분계를 저희가 한 거고요. 차변에 현금이 12,000원, 대변에 자본금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뭔가 부족해. 2,000원이 부족하죠. 우리는 차변과 대변에 항상 금액이 일치해야 되니까 2,000원 부족한 거 어떻게 계정 과목을 써줄 거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걸 초과해서 발행한 거야. 액면가액보다 더 크게 발행한 거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두실 거고요. 자본을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에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액면 1,000원짜리 주식을요. 10주를 발행했는데 주당 1,200원에 발행을 했고 자, 수수료 5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대요. 자, 주식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 먼저 작성할 거예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올 거고 자, 얘는 액면가액인 1,000원에서 1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 얼마? 10,000원이 생기죠. 자, 실제로 통장에 돈 들어온 거 확인해 볼까요? 내가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어. 그럼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인데요. 자, 얘는 실제로 우리는 주당 1,200원의 주식을 10주를 발행을 해서 12,000원인데 여기서 뭐 뺐대요? 수수료 500원 들었는데 그거 빼고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빼기 500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11,500원이네요. 실제로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11,500원이더라. 자, 여기까지 분계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가 같은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차변은 11,500원, 대변은 10,000원이죠. 자, 차이가 1,500원만큼 나요, 여러분. 자, 대변에 어떻게 쓴다? 내가 주식 발행 초과해서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한 거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요. 1,500원을 두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 2번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다 할증 발행한 거죠. 액면가액보다 더 비싸게 액면가액 1,000원인데 1,2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수료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자, 여기서 수수료가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인데 수수료가 들었어. 그럼 500원만큼 빠진 금액으로 1,500원으로 분계가 되더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문제, 할인 발행과는 다르죠. 할인 발행은 수수료만큼 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많아졌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할증 발행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더 수수료만큼 줄어들더라. 내가 이익을 그만큼 덜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 잉여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 항목에는 우리가 어떤 거 배웠죠? 주식 발행 초과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자본 잉여금이다. 잉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좀 더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자본에서 내가 할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좀 차감하는 계정의 그런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잉여금 볼게요. 자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잉여금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자기주신 처분이익, 감자차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것만 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회계 처리할 때 나왔기 때문에 등장했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다 라를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본잉여금은 이익 배당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무상증자나 이월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가 자본잉여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본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주식을 사는 주주는 왜 주식을 살까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자본잉여금이 많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다라고 해서 이 금액에서 우리가 배당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손해가 너무 막심해. 매출은 100원인데 그 원가가 막 1,000원이야. 그럼 저희가 손해를 본 거죠. 단기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럴 때 이월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거래에 해당은 하는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것들을 저희가 자본 조정이라고 분류를 할 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그 밖에 등등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액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했죠. 자, 그 계정 과목이 자본 조정 항목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손익거래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으나 잠재적인 손익을 말을 하고 차후 잉여금을 반영된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자, 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 가시면 매도가능증권 저희 안 배웠거든요. 단기매매증권만 배웠기 때문에 그 매도가능증권을 배우면서 얘기를 다시 나눌 거고요. 손익거래 중에서 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잠재적인 손익, 나중에 이익을 얻거나 좀 손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거다.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을 한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입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인데 이게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자, 구성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당기순이익,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희가 이런 구조로 손익계산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출액은 100원인데 매출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게 다 없다고 치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긴 단기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단기순 손실이 될 수도 있죠. 이익을 받냐, 손해를 받냐, 단기에 그걸 구분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익을 봤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익이 100원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100원이라. 그럼 이거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100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내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 중에 T계정을 그려볼까요? T계정을. 자, T계정을 그릴 때 자산이 왼쪽에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에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이 자본 쪽에 흘러가서 플러스 돼서 이익잉여금 반영이 된다.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된다.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이 5가지가 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마지막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우리가 이익이 났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났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내에 계속 가지고 있다. 이 유보라는 얘기는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100원 쓰지 않고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서 자본 쪽에 들어간다. 자본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린 부분이 자본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 밖에 자본 조정이나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변환이 돼서 자본에 흘러가는 그 구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강의를 진행해 볼 때 자본의 얘기만 들으면 자본 조정, 자본잉여금, 주식은 액면, 발행가액이 다를 수 있고 자,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자세히 생각해보고 기준이 어딘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것들이 어려울 일 없어요. 개정 과목 자체도 내가 주식을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 내가 주식을 좀 초과해서 발행했어, 할증 발행했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개정 과목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전산회계 2급에서는 출제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 그냥 빼고 내가 다른 부분에서 더 공부를 해서 만점을 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산회계 2급으로 끝나실 게 아니고 1급도 공부하실 거고 세무도 공부를 하실 거라면 자본은 정확하게 구조를 알고 가셔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교수 질문방에 글 올려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